네, 반갑습니다. 한승호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자연계열 문제입니다. 우리 전년도 출제된 자연계열 문제들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7번부터 15번까지 우리 9문항이 출제가 돼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참계수가 1이고요. 원점을 지나는 4차 함수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조건 가를 보면은 x = 1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건 너무 쉽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조건 가에서 얘는 x = 1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x = 2에서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데요. 그럼 x = 2에서 함수값을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치면은, 아니 1에서 대칭이면은 이런 형태로 1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가 돼서 얘가 1이 되거나 밖에 없잖아. 그런데 어디서 x =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까? 그럼 얘는 극소값을 1에서 가지는 거니까 아니겠네? 그러면 조건 나에 의해서 x = 1에서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은 x = 1에서는 극대값을 갖습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나에서 x = 2에서 극소값을 가짐으로 x = 1에서는 극대값을 가진다. 그리고 x = 1에 대한 대칭 따라서 x = 0에서 역시 극소값을 가진다. 그럼 사실 그러면 fx가 그냥 결정이 돼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f'x가 어떻게 생겼다? x랑 x-1이랑 x-2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언제? 0에서 극소,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니까. 그리고 최고참 개수가 1인 놈을 미분했으니까 미분하면 이 3차 도함수는 3차 함수고 최고참 개수가 4다. 이렇게 두시면 돼요. 물론 얘를 적분하면 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 요렇게 생겼고 얘가 2고 얘가 0이고 얘가 1인데 원점을 지난다면 0,0이죠. 그죠? 그러면은 fx가 0,0을 지남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fx는 그냥 0에서 중근 2에서 중근 x제곱에 x-2의 제곱입니다로 끝이죠. 이걸로 끝입니다. 따라서 fx의 극대값은 f1을 말하는 거고 1의 제곱에 1-2의 제곱이니까 그냥 극대값도 1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출제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분 좋게 출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근에 트렌드들이 우리 고등수학 상하가 안 돼 있으면 문제 접근이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생겨 있는데, 뭐냐면은 원이 있고요. 원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n의 제곱, 4의 n제곱분의 1이니까 이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죠? 반지름의 길이는 2n분의 1이, 2n제곱분의 1이 반지름인, 그죠?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직선이 접한대. 기울기가 얼마에? 얘 기울기가 2래요. 얘 기울기가 2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2야. 그럼 이 기울기가 2인 원에 접하는데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 마름모처럼 생겼죠. 이 마름모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이 넓이는 사실 요 삼각형, 직각삼각형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요 삼각형 넓이 구하면 돼요. 이 삼각형 넓이는 요 직선의 y절편과 x절편을 구하면 넓이가 바로 나오겠지. 그럼 결국 뭐예요?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아니? 특히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도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공식 기억 안 나면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되죠? 맞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거 쓰시면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돼요. 그걸 그대로 씁시다. 요 직선이 되겠죠. 요 직선을 y는 2x 플러스 k라고 둡시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0,0이라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인 2의 n제곱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쓰시면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절대값의 k가 바로 얼마가 된다고? 2의 n제곱분의 1이 돼서 k라는 것은 절대값의 k라고 쓸까? 절대값의 k라는 것은 2의 n제곱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 절편이 뭐가 된다고? 2의 n제곱분의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이쪽 y절편은 마이너스 2의 n제곱분의 루트 5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뭐라고? 기울기가 2라는 것은 얘가 1대 2란 얘기니까 너의 절반이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너는 2분의 1이라고 쓸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구할 수 있다고? 얘를 쓰신 다음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N을 구할 수 있는데 SN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루트 5 높이는 2의 n제곱분의 루트 5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SN이죠. 그럼 4랑 너희들이 처리가 되면서 2n제곱, 2n제곱, 4n제곱 루트 5 곱하기 루트 5는 5가 되니까 SN 자체가 4의 n제곱분의 5가 바로 SN입니다. 라고 구하니?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배점에 있겠다. SN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넓이는요. 더 쉽죠.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파인데 반지름의 제곱이 4의 n제곱이니까 너는 4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파이라서 4의 n제곱분의 파이가 tn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거는 뭐다?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SN이라는 것은 4의 n제곱분의 5가 될 거고 빼기 파이분의 2에다가 TN이라는 것은 4의 n제곱분의 파이가 되니까 결국 우리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4의 n제곱분의 3을 계산하세요. 4의 n제곱분의 3을 계산하세요.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럼 4의 n제곱분의 3이니까 첫 장이 얼마고? 4분의 3일 거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1 마이너스 공비의 개수 제곱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 얘기죠. 자, 분모 문제 4를 곱할까? 이게 뭐예요? 4분의 3이잖아요. 1 빼기 4분의 1이 약분이 될 거고. 결국 우리가 구할 거는 1 빼기 4분의 1의 10제곱, 5제곱. 얘는 1024분의 1. 1에서 1024분의 1을 뺐으니까, 너는 1024분의 1023이었구나 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게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내가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차원의 문제인 거고, 그게 안 되면 되게 갑갑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수학 상의 내용, 고등수학 하의 내용, 고등수학 상하 내용이 안 돼 있으면 좀 깝깝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와서 정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정리를 좀 해가면서 약점들을 메꿔 나가는 그런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을 봤더니 뭔가 절대값 씌워져 있고 난리가 났죠. 무슨 말인지 봅시다. PQ가 있는데 수직선을 움직이고요. PQ의 속도가 각각 P는 저렇게 움직이고 Q는 이렇게 움직인대. 그러니까 P가 움직이는 걸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P는 0과 3, 0과 3. 아래로 부르는 그래프를 절대값 씌운 그래프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넣으면 돼요. Q는 T니까 이게 VP의 그래프고 샤 그럼 얘가 VQ의 그래프다 라는 거죠. 그러면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텐데 그 점이 각각 누구다? T1과 T2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그려놓거나 우리가 시험지에 그려놓고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가면서 파악해가면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T1을 보면은 얘는 이미 뒤집힌 그림이랑 만나는 게 T1일 테니까 일단 첫 번째 T1을 구하려면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T는 T입니다 라고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넘겨버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는 0에서 T1은 2구나 라고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T2는요 T의 제곱 플러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t는 t다 라는 것에서 구해질 테니까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는 0에서 아하 t2는 4구나 라는 거 t1과 t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t1, t2는 다 구했고요. 이제 v1과 v2를 구해야 되는, d1과 d2를 구해야 되는데, d1은 뭐냐? 0에서 t1까지 pq가 각각 움직인 거리의 차이니까, 사실 요 넓이를 구해주세요랑 그런 똑같은 거거든. 움직인 거리의 차이라는 것은. 됐나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내가 d1을 구하고 싶은데, 얘는 어디에서? 0에서 t1, 즉 2까지 어디서? 요 위쪽으로 볼록한 것에서 t를 빼면 되겠지. 그럼 위쪽으로 볼록한 거는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t일 테니까 여기서 t를 빼가지고 적분해 주세요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계산을 하시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2t의 dt라고 나오니까 물론 공식을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을 0에서 2까지 넣었으니까 4에서 3분의 8을 빼겠죠. 네. 4에서 3분의 8을 빼니까 3분의 4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3분의 4라고 나올 거예요. 얘를 구했니? D1 이렇게 됩니다. 이제 D2가 조금 골치 아파요. 세 번째 D2를 구할 건데 그래프가 3에서 바뀌어요. D2는 얘랑 얘를 구해서 더하고 싶은 거거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D2라는 거는 T1, 즉 2에서부터 3까지는 어디에서? T에서 뭘 빼야 돼? 마이너스 T의 제곱 더하기 3T를 빼야 돼. 그렇지만 3에서 4까지는 어디서? T에서 뭘 빼야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를 빼야 돼. 이렇게 계산하는 게 D2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계산을 해버리면 얘는 2에서 3까지는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의 dt입니다 라고 될 거고 3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의 dt입니다 라고 계산을 하시겠죠. 이 뒤로부터 그냥 단순 계산들을 쭉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 계산들을 쭉쭉 해 나가셔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어디 볼까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얘는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을 2에서 3까지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t의 세제곱 더하기 2t의 제곱을 3에서 4까지다 라고 계산을 하겠죠. 정적분 계산이 여러분들이 잘 할 테니까 계산을 하시면 얘는 3 집어넣어서 2를 집어넣으면 27에서 8을 뺀 거 19가 되나요? 네, 3분의 19 그리고 빼기 3, 3은 9에서 2는 4를 뺐으니까 5가 됩니까?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4의 세제곱이 64에서 27을 빼겠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나요? 37이 되나요? 네. 3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다가 4, 4, 16에서 9를 뺐을 테니까 7이구나.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겠지. 27, 14가 될 테니까 얘를 정리하면은 14에서 5를 뺐으니까 9가 될 거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9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니까 37에서 19를 빼면은 8에다가 18 해서 6이 되나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답이 3이다라고 나오겠죠. 사실 산수 계산이라서 이거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D1과 D2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럼 D1 구했고 D2를 구했잖아요. D1은 3분의 4, D2는 계산하시면 3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쓸까 그냥? D1 더하기 D2는 3분의 4 더하기 3이라고 해서 3분의 13입니다 라고 계산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래프는 물론 시험지에 답안에 쓰는 거는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시면서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간단한 문제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곡선이 두 직선, x는 누구, x는 누구. 그러니까 y축과 수직인, y축과 평행인
직선이랑 만나서 그 점을 PQ라고 할 텐데 PQ를 지나는 기울기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N 구하면 돼요. AN. 뭐 PQ를 지나는 기울기 AN을 구합시다.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요. AN을. 그러면은 뭐 P라는 점, Q라는 점에서 P에서 Q를 빼다, Q에서 P를 빼다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럼 Q에서 P를 뺍시다라고 하면은 N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여기서 1 뺍시다.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2에서 어차피 로그 2에다 담아야 되니까 로그 2에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에 N 곱하기 N 플러스 2요. 그냥 얘가 AN이에요. 이걸 끝이에요. 그냥 어렵지 않잖아. 근데 얘를 가만히 쓱 정리를 해보니까 분모가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한 이유는 왜냐면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것은 N의 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고요. N 곱하기 N 플러스 2는 N의 제곱 더하기 2N이거든요. 얘를 뺐으니까 분모는 1이죠. 분모가 1이더라고. 그럼 분자는 로그의 차이니까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라고 정리가 돼요. 그럼 AN은 이거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N이라는 것은요, 로그 2에 내가 얘도 이렇게 찢어보면 어떨까?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생긴 거를 로그 2 안에 집어넣은 게 바로 AN이다 라고 처리를 하시면 문제가 좀 쉬워지겠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얘는 로그의 2에다가 어차피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일 테니까 처음에 1을 집어넣으면 1분의 2 곱하기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죠? 3분의 2. 얘가 2가 고정이에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 곱하기 4분의 3이 됩니다. 됐죠? 2를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으면 10분의 11 곱하기 12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된다라 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앞뒤로 약분이 돼버려요. 결국 처리를 하시면 로그 2에 1분의 2 곱하기 12분의 11만 남아서 얘는 로그 2에 6분의 11입니다 라고 처리가 되고 얘가 각각 P와 Q가 되겠네. P는 6이 될 거고요. Q는 11이 될 겁니다. 따라서 P 플러스 Q는 얼마? 17이구나 라고 처리를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기본 개념들만 잘 잡혀 있으면 용기를 내서 푸시면 되게 쉽게 텔레스코핑 되면서 어렵지 않게 풀립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낱낱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서 기본 좀 탄탄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입니다. 모든 해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 방정식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0에서 2파이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처리하는 게 낫겠지. 보세요. 사인에 2x-2분의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에서 적당히 친 거잖아. 2분의 파이에서 3,3면이죠. 4,3면이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2x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의 2x가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얘를 만족하는 거 찾아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코사인의 3x 플러스 2분의 파이는요. 역시 뭘로 바뀝니다? 2분의 파이니까 사인으로 바뀌시면 되고요. 사인 3x로. 2분의 파이에다가 3x를 더해서 몇 사분면이에요? 2사분면이잖아. 2사분면에서 코사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너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사인 3x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코사인의 2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놈이랑 그 다음에 사인의 3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놈이랑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주기가 있다는 거죠.
2x라고 하면 주기가 얼마로 줄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2x의 범위는 0에서 4파이까지예요. 2x의 범위는 0에서 4파이까지가 되고 주기 두 개를 그려라 라는 게 되는 거고 3x 같은 경우는 x 6파이가 되죠. 야, 너 주기 3개 그려라 이 얘기 되는 거예요. 주기를 3개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해합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수를 구해라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방정식을 풀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주기가 얼마기 때문에 주기가 몇 번 주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라고 하면 0에서 파이까지 하면은 주기가 몇 번 반복돼? 2번 반복되면 돼요. 코사인 그래프를 몇 개 그리면 돼요? 2개를 그리면 되겠다 이거지.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돼요. 사실 문제를 그냥 푸셔도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한 주기 샥, 두 주기 샥, 어디서 어디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주기는 2개가 생기고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점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4개는 전부 다 누구? 한가운데 있는 x 이꼴 파이에 대한 대칭이에요. x 이꼴 파이에 대한 대칭이니까 너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파이, 너희들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파이. 따라서 코사인 2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만족하는 모든 해의 합인 알파는 뭐냐? 너네 둘이 더하면 파이의 2배 2파이, 너네 둘이 더해도 파이의 2배 2파이. 따라서 4파이더라 라는 거지. 왜? 모든 해가 x 이꼴 파이의 대칭이라서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대칭성을 쓴 거지. 그 다음에 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3x는요. 똑같이 2파이를 그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사인에 다시 그릴게. 너무 낭창하게 그리고 있는데 뭐 똑같이 2파이 정도만 잡을까요? 근데 여기를 적당히 상등분을 좀 해주면 이게 사인의 한 주기인 거예요. 사인 주기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2파이 안에 사인 주기가 3개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무슨 짓을 했다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을 테니까 여기쯤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잡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잡힙니다 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얘는 대칭성을 쓰기는 전체적인 대칭성을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은 요선에 대한 대칭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요선에 대한 대칭이고 너희들도 요선에 대한 대칭이에요. 너희들의 합이 너희 2배, 너희들의 합이 너희 2배, 너희들의 합이 너희 2배. 이렇게 6개씩 정리를 해도 괜찮겠다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될까요? 자, 그럼 여기가 누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가 누구냐가 중요한데 얘가 2파이면은요 얘는 하나가 얼마냐면 3분의 2파이가 되죠. 2파이를 3으로 나눴으니까 3분의 2파이가 될 겁니다. 3분의 2파이가 될 거 그걸 다시 몇 등분을 해요? 하나, 둘, 셋, 4등분. 4등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6분의 1파이가 되겠지. 4로 나눴으니까. 여기가 6분의 1파인 거예요.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 6분의 3에 대한 대칭. 얘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파이에 대한 대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가 6분의 1파이고, 6분의 3이고, 6분의 3, 6분의 4, 6분의 5, 6분의 6, 6분의 7, 6분의 8, 6분의 9, 6분의 10, 6분의 11, 6분의 12 이렇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네 둘이 더하면 6분의 3파이의 2배, 너네 둘이 더하면 6분의 7파이의 2배, 너희들을 더하면 6분의 11파이의 2배다 라고 해서 얘들을 다 더한 게 바로 베타가 되는 거지. 될까요? 베타를 다 더해보면 6분의 3, 6분의 7, 6분의 11을 다 더하면 6분의 21이거든요. 거기에다가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뭐야 6이지. 파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네. 아니죠. 클럽 베타. 곱하기 2죠. 미쳤나봐요. 곱하기 2라고 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얘가 7파이라고 나오겠지. 네. 이렇게 다 더해서 7파이다 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알파는 4파이고 베타는 7파이니까 따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7파이 마이너스 4파이. 답이 3파이다라고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 방정식의 대칭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뭐 문제 너무 어려울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으로 바꾸고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얘들의 주기가 2x가 됩니다, 3x가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각각의 근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에 대한 대칭인지만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뭐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도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되는 이런 것들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개 함수 fx가 gx가 있는데, gx는 그냥 이차함수고요. fx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인데, 어차피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1보다 작을 땐 지수함수인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거고, 로그함수는 1 이상일 때는 뭐가 돼요? 로그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된다고? 무조건 0보다는 커요. 왜? x에다 1을 집어넣는 순간 로그 2니까 1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얘들은 뭐라고? 아, 무조건 0보다 큰 놈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fx는 1에서 불연속이야. 1에서는 불연속이고 fx는 0보다는 크구나 라는 건 좀 알아두면 좋겠지. 왜냐면 우리가 유리함수가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fx는 뭐가 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fx는 0보다는 큰 놈들 가지고 노는구나. 그럼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뭐라고? 그냥 fx 자체가 어디에서? 1에서 불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누가? fx분의 gx가 x가 1에서 연속이다 라는 거죠. 연속식은 한번 쓰는 게 좋겠지.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fx분의 gx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의 fx분의 gx랑 f1분의 g1이 같아요 라고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테니까, 1 마이너스일 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로그 2의 1이니까 얼마? 1이겠지. 1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1이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는 식을 구해내시면 돼요. 너무 당연한 건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 짜잔 해버리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 f의 마이너스 x를 구해놓읍시다. f의 마이너스 x를 구하면 얘는 뭐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리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고, 얘는 마이너스 x가 1 이상이니까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가 1보다 작은 거니까 x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이렇게로 바뀐다고요. 근데 어차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었습니다 라는 것은 y축 대칭이니까 0보다 큰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f'x도 f-x도 얘는 항상 0보다 큰 놈이다. 그래서 분모가 0 되는 건 필요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1대 연속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누가 f의 마이너스 x분의 gx가 어디에서 연속이다? 얘가 x 이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식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입니다 라고 따져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진짜 똑같아요. 1분의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2분의 1분의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되고, 너네들이 같아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나오겠지. 너네 둘이를 연립하고 나면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이다 라고 나올 테니까 이 뒤로부터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연립 방정식을 위한 첫 번째 식이 나왔니? x-1에서 1에서 연속이라서. 그 다음에 f-x를 구해서 그 마이너스 1대 연속일 때 식이 나왔니? 그래서 근을 구했니? 이 정도에만 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라 어렵지 않게 잘 하셨을 것 같아.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돼 있는데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 로피탈 쓰면 그냥 한 방에 빵 넣어버리겠죠.
너무 쉽게 접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 문제 되게 복잡할 때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형태의 극한을 로피탈을 쓰면 정말 쉽게 나옵니다. 라는 얘기도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시면 좋아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다루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조건 가에서 우리가 찾아낼 건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조건 가에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실제로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f3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 조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f3 플러스 2가 0이므로 f3은 마이너스 2다. 이거는 당연히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얘가 비록 x는 4로 가고 있지만 얘 정의를 가만히 짠째려보면 얘는 f3이란 말이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3이 된단 말이죠. 3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가셔야 돼.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4라는 것은 x-1 마이너스 3 아니냐? 그럼 얘도 f에 x-1 마이너스 f3 아니냐? 그럼 3에 대한 평균 변화율이고 x를 4로 보내니까 순간 변화율이 될 테니 얘는 누구랑 똑같다? f'3이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쓰셔도 무방하겠다.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f3이 마이너스 2고 f'3이 마이너스 4구나. 이거를 찾아내는데 주력을 하면 돼. 로피탈을 쓰지 말라는 건 지금 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 조건을 로피탈 쓰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근데 x가 2로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가 2로 갈 때 얘는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2에 대한 순간 변화율, 3에 대한 순간 변화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죠. 뭐 치환이고 뭐고는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그럼 조건 나식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얘를 따로따로 다 찢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지. 그럼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얘는 첫째, 나는 x-2분의 2배로 묶어서 fx-f2가 되면 좋겠어요. 정사는 나중에 하자.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짜잔. 더하기. 역시 마이너스 x-2분의, 근데 대신에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집어넣으면 3되잖아. 나 이거 x-1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 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라고 해도 x-2잖아요. 이렇게 쓰고 3으로 묶은 상태에서 f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f의 3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 f3 누군지 알거든, 사실 또. f3이 누군지도 알아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 x는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나머지 x는 어쩔 수 없지. 얘는 일단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x 하나 남았는데 이 뒤로부터 정산할 게 조금 남았어요. 어떻게 남았는지 봅시다. x-2라고 쓸 텐데 x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여기 갑자기 f2를 2개를 뺐잖아. 그럼 더 해줘야죠. 더하기 2배의 f2. 여기도 f3을 갑자기 3개를 뺐잖아. 더하기 f3 이러면 되겠죠. 요 놈이 얼마가 되면 좋겠다고요? 요 놈이 1이 되면 좋겠습니다. 얘기요. 근데 얘는 누구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 따라서 2배의 f'2입니다. 라는 f'2라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뭐가 돼요? 3배의 f'의 3 미분계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2분의 x에다가 요 값들을 한번 상수값이니까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니 어차피 누구는 f3은 마이너스 2인 거 알아요. f3은 마이너스 2인 걸 알기 때문에 더하기 잠깐만 상 어디 갔어? 3배 곱해야죠. 네, 3배를 곱해야 되죠. 그럼 2배 f2 3배 f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쓰면 되고, 요 값이 1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가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얘가 0분의 0꼴이어야 돼.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 돼야지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2배의 f2-6은 마이너스 2가 돼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돼주셔야 된다. 그러면은 f2가 얼마가 되냐면 넘어가면 4가 될 테니까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요 값이 얼마냐? 1이 되죠. 극한값으로. 그러면은 두 번째로 2배의 f'이 더하기 3배 f'3은 0입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f'3이 마이너스 4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거든. 그럼 f'2는
얼마? 6이구나 라고 나오겠지. 그 F랑 F'E를 다 구했으니까 따라서 F2 더하기 F'E라는 거는 2 더하기 6에서 8이구나 라고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정리를 해낼 능력은 사실 우리가 내신할 때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막 훈련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래서 오피탈 정리를 쓸 수 없다. 여기 오피탈 쓰면 되게 쉬우니까 라는 의미의 반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극한값을 오피탈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풀기도 하겠지. 근데 그렇게 쓰는 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서 내 걸로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제 상가함수 문제를 볼 텐데 이것도 최근에 잘 나오는 모의고사에서도 잘 나오는 트렌드인데 x가 0에서 2파이까지 fx는 5a의 사인 ax 더하기 8파이 8분의 파이 3a의 코사인의 마이너스 ax 더하기 8분의 3파이 더하기 3이 그래프가 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프가 y = 3이랑 6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일단 fx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식을 한번 쓸게. 너무 높이 있다. 5a는 똑같은데 5a의 사인에 ax 더하기 8분의 파이래. 더하기 3배의 a의 코사인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8분의 3파이 더하기 3 해가지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ax 더하기 8파이, 8분의 파이, 마이너스 ax 더하기 8분의 3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t라고 치환을 해보세요. 그냥 얘를 t라고 치환해버리자. t라고 치환을 해버리자. 그러면은 일단 치환해놓고 생각하면은 ax 플러스 8분의 파이가 t잖아. ax 더하기 8분의 파이는 t라고 일단 치환을 했잖아. 그럼 ax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x로 쓸까? 마이너스 ax는 자리 바꾸고 되니까 8분의 파이 마이너스 t란 말이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자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ax 더하기 8분의 3파이는 8분의 파이 마이너스 t 더하기 8분의 3파이 8분의 파이랑 8분의 3파이 더하면 8분의 4파이가 2분의 파이죠. 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가 돼요. 그 앞에 거는 그럼 사인 t면 뒤에 거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인 t죠. 앞에 게 그냥 사인 t라고 하면 뒤에 거는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t니까 너도 그냥 사인 t라고. 그럼 너네들이 같은 거란 말이죠. 얘를 보인 다음에 가셔도 되고 그럼 얘는 딱 보면은 뭐야? 여기 그냥 선생님 이거 있잖아요. 그냥 뭐라고요? 사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둘이. 그래? 그러면은 fx는 뭐라고 쓰면 돼요? 아, 그냥 fx는 둘을 더해서 8a에 사인에 ax 더하기 8분의 파이 더하기 3입니다.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지.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 주기는 사실 a만 상관이 있습니다. a만 상관이 있어요. 주기는 a만 상관이 있기 때문에 ax가 2파이가 되는 게 주기예요. 따라서 이놈의 주기는 a분의 2파이가 주기다라는 거지. a분의 2파이가 주기야. 그럼 a분의 2파이가 주기고 내가 요 그림 한 주기만 하나 그리면은 어떤 그래프로 나오게 되냐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대신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분의 8a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살짝 이렇게 나와. 여기서부터 이런 형태의 사인 그래프가 되는데 주기는 어디서? 여기서부터 여기 점프 끝나기 전까지 딱 다시 할게요. 이 그림은 다시 그릴게.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는 게 훨씬 낫겠다. 미안해. 자,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원래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내가 하나 그립시다. 아, 힘들어. 기본적인 사인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으면 이해가 조금 돕기 위해서 이런 사인 그래프가 있겠죠. 여기서 이쪽만 조금 더 삐져나갈까? 하나만 이렇게 더 그려볼까?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3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y =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가 8a 플러스 3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8a 플러스 3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축 방향으로 8a분의 8만큼 반대쪽으로 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갔으니까 축은 이동하면 되죠. 얘가 갔으니까 축을 이동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y축이 있습니다. 여기에 y축이 있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8a분의 파이예요 라고 하시면 되지. 그럼 요쪽도 하나를 더 그려서 이 정도 올라가는 걸 하나 더 그려놓고 우리가 한 주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똑같이 생긴 요 부분까지를 사인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까지를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한 주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한 주기는 요만큼이 돼서 여기까지가 딱 한 주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y = 3과 되나요? y = 3과 만나는 점은요 몇 군데 있다고요? 요렇게 2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주기 a분의 2파이 안에 2번 만나요. 근데 지금 y = 3과 6개의 점에서 만납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이 주기가 3개 있어야 된다. 이 주기가 3개. a분의 2파이라는 주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돼. 어디서 어디 사이에? 0 이상 x가 2파이보다 작습니다. 이 범위 안에 요 주기가 3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3을 곱하면 a분의 6파이다 라는 놈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a분의 6파이가 누가 되면 됩니다. a분의 6파이가 2파이가 되면 딱 아다리가 맞을 거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됩니다 라는 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게, 왜 a가 양의 정수라며 이렇게 되면 아다리가 딱 맞겠다. 주기 3개가 들어가면 됩니다. a만큼의 주기가 들어갑니다. 이해하시면 좋겠지? 그럼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8a 플러스 3이잖아요 최대값은. 그럼 최대값은 8a 플러스 3이니까 a에다 3을 집어넣으면 3, 8, 24 플러스 3에서 27입니다 라고 대문자 m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a는 3이고 대문자 m은 27이니까 a 더하기 대문자 m을 구하세요. 3 더하기 27에서 30입니다 라고 풀어버리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너네들이 t라고 두고 정리하면 결국 똑같은 놈인데 그걸 찾아낼 수 있겠니? 이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를 가지고 그 주기 안에 교점이 몇 개 나올 수 있겠니? 이런 것들만 찾아주시면 되겠지.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자, fx가요. 얘는 가에서는 지금 연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나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냐면, 나에서는 fx 플러스 2랑 fx 플러스 2가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평행 이동하면서 계속 이씩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때 0에서 24까지 fx, dx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일단 연속부터 봅시다. 지금 연속이기 때문에 뭐가 일단 같아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0에서 연속이 되잖아. 0에서 연속이 돼. 일단 0에서 연속이 되니까 f의 누구는? f의 0-0 플러스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쓸 필요 없는 건데 괜히 쓰고 있어요 지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가 f0로 갔습니다 라고 풀면 될 텐데 0 넣어봐 0이고 0 넣어봐 0이에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보는 게 좋겠다? 1일 때를 보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 f1은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x랑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랑 너네들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건데, 문제는 1 플러스로 갈 때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1 플러스로 갈 때는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랑 여기다 1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f의 1은 누구랑 같느냐? f의 1은 f의 마이너스 1 플러스 2랑 같아야 되는 거지. 맞나요? f의 1은 x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의 fx 플러스 2랑 같아야 됩니다 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1을 어디다 집어넣은,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a-1이라고 나올 거고, 여기서는 1을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집어넣은, 여기다 집어넣은 거군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a잖아. 마이너스 2a 더하기 2랑 같습니다 라고 나와서, 아하, 3a가 3이라서 a는 1이구나 라고 나오면 정상이에요.
A가 1이라는 걸 찾은 다음에 fx를 구하시면 fx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 24까지의 그래프를 그려서 뭐 하기는 조금 빡세긴 한데 주기성이 있으니까 계속 증가 할 테니까 우리는 0에서 2까지만 일단 먼저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0에서 2까지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면 0에서 0,0 지나거든요. 얘가 왜냐면 0 이상 x가 1보다 작을 때까지 그려보면 얘는 0,0이랑 1,0을 지나요. 그럼 위로 블록인 그래프고 아니죠.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니까 여기서 0에서 1까지만 이렇게 되는 3차 함수 일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는 요 그래프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되냐면 요 그래프는 사실 0이랑 마이너스 3이 있을 텐데 0이랑 마이너스 3을 지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였을 텐데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그래프였을 텐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그래프였을 텐데 얘가 그대로 평행이동이 와서 어디서 이만큼 평행이동이 될 테니까 2,2를 지나고 그 다음에 1,0을 지나고 2,2를 지나는 그래프가 2차 함수의 일부가 이렇게 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0에서 2까지 그래프입니다. 라고 그러시면 될 거고 얘가 계속 이동하고 올라가고 이동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느냐 0에서 4까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4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3이 있겠죠. 요까지는 이렇게 그래프가 샥 3차함수 그래프 똑같이 옮겨왔다가 2차함수 올라가는 요 그래프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거에다가 원래 있었던 요 넓이에다가 똑같은 넓이죠. 누구만 계속 추가가 된다. 요만큼이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게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2니까 요 넓이는 4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첫째 항이 요 넓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0에서 24까지의 fx dx는 얘는 일단 0에서 2까지의 fx dx 더하기 0에서 2까지의 fx dx 플러스 4 더하기 0에서 2까지의 fx dx 더하기 4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되겠더라라는 거고 전체 이식 끊음이 12개가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인 놈은 0에서 2까지 fx dx 플러스 4 곱하기 11이다 라고 하면 첫 장이 얘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12개를 더하세요 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0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 필요합니다. 얘 넓이는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일단 넓이를 구하면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더하기 x의 dx 그 다음에 1에서 어디까지는 1에서 2까지는 얘를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겠네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1에서 2까지는 평행 이동을 시키면은 저 식을 x 대신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테니까 그리고 y축 방향으로도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킬 테니까 네 시키면은 해결이 되겠죠. 이 놈이 0이랑 3을 지나는 게 아니라 2를 지나면 1,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니까 축의 위치가 2분의 3이죠. 네, 축의 위치가 2분의 3이니까 요 놈이 축의 위치가 1만큼 하면 2분의 1로 바뀌겠지? 2분의 1로 바뀌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뀔 테니까 0이랑 2분의 1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돼서 fx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놈이 되겠죠. 얘는 x제곱에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 값이 누가 나오냐면은 그냥 12분의 13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첫째 항이 12분의 1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 될 테니까 첫째 항은 12분의 13, 얘는 사실 12분의 13 더하기 44가 되겠지. 둘을 더한 다음에 12개 있으니까 전체 12개를 곱하고 2로 나누시면 전체 합이 나올 거예요. 등차수열 합 공식을 썼고요. 11을 곱해서 정리하면 2분의 1에다가 13 더하기 44다라고 나올 테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13 더하기 22가 돼서 최종적으로 35다라고 답까지 여러분들이 나오겠죠. 네. 12 약분하, 뒤에는 11을 약분하는 게 아닌데 44는 11을 곱해야 되죠. 다시 계산할게요. 여기는 여기다가는 44 곱하기 12가 되지. 44 곱하기 12. 얘를 2로 나눈 꼴이 될 테니까 정리하시면 다시 할게요. 얘는 13에다가 6 곱하기 44가 되니까 4, 6, 24, 4, 6, 24, 264. 네, 그래서 277이다라는 값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값을 구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이거는 계속 주기성을 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등차수열의 합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잘 처리가 됐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난이도 자체가 뭐 굉장히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학습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탄탄하게 공부를 좀 해오셨다면 접근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복습을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